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투자 파트너 리즈원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정확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기업인 만큼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오늘 매수 타점 영상 이후부터 해서 꾸준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저만 따라오시면서 매수 타점과 향후 투자 포인트까지 디테일하게 좀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함께 하면서 나아가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매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면서 바로 셀트리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197,600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0.92% 상승하면서 지금 소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은 42조 7천억 원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매우 큰 규모의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어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여기 주주 현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셀트리온 홀딩스가 28.29%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6.24%,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우리사주가 0.22%를 보유하면서 총 40% 정도의 물량을 대주주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지분이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80% 정도씩 이렇게 잠겨있는 품절주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투자하기엔 양호한 수준의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도 큰 회사다 보니까 큰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되게 적합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는 복제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제약이 있고 원래는 헬스케어가 있었고 지금은 셀트리온이 있죠. 원래 이 제약에서 국내 판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진행을 했고요. 특히 그 비즈니스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발이나 아니면 국내 판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해외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해외 판권을 가지고 글로벌에 공급하는 영업망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큰 관점은 해외에 판권을 갖고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해외 글로벌 영업망을 다 뚫어놓은 상태인 점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겠고요. 지금 이 회사는 이 영업망을 통해서 다양한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허주마나 램시마, 트룩시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산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약품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팔리면서 지금 공급망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진펜트라라는 의약품까지 PBM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판매 궤도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좀 보면서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산마랑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진펜트라가 매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2년도부터 24년도의 매출을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22년도 매출액은 2조 2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2조 1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시게 돼도 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6,47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6,500억 정도가 23년도에 나오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해까지의 과거를 좀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24년도의 이 영업이익 예상 컨센서스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23년도에 2.1조보다 훨씬 더 큰 폭의 3조 6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6천
6,500억이 나왔는데 24년도 예상 컨센서스 영업이익도 6,466억 수준으로 6,500억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의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종목 지금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역성장 궤도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펜트라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진펜트라가 PBM에 본격적으로 등재되는 게 올 3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7, 8, 9 이렇게 해서 PBM에 등재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7월, 8월 같은 경우는 대략 매출 합치게 되면 50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2분기 때는 22억 정도 나왔는데요. 네, 이걸 보시게 되면 2개월 만에 2분기 매출의 2배 이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등재되기 시작한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분기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라면 분명히 여기서 더블 이상의 흐름이 나올 거고, 개월수적으로도 한 개월이 더 붙어 있잖아요. 7, 8월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3개월간의 분기 매출을 대략 그래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기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거는 제가 그냥 방금 예시적으로 표현한 매출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은 아니지만 그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은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 진펜트라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처방이 되기 시작한다면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면 보험사에 등재가 되었고 이제 환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도 약품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환자가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방하는 조건, 이제 환급이 되기 때문에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진펜트라가 셀트리온의 매출에 반영될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진펜트라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처방이 되기 시작하려면은 단순히 그냥 약 나왔습니다라고 소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셀트리온에서 타겟하고 있는 부분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은 이 30%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판관비랑 마케팅비가 30% 이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아무래도 원재료 값도 있고 이런 유통망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런 마케팅 비용까지 있는데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거. 그러니까 진펜트라 이게 지금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는 맞다. 네. 다만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이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익률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적당히 본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요, 이 마케팅 비용이 앞으로 이제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한번 처방이 되게 되면은 다음 또 2번 처방되게 되고 3번 처방되게 되는데, 한 번 처방받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클 수가 있겠지만 2번, 3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재처방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에서 타깃하고 있는 30%의 판관비에 이제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성장이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6,400억이었던 게 내년에는 본격적인 영업이익으로 증가가 돼서 1조 6천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1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조가 늘어난다고요. 이 부분 되게 쇼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되게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이 당장 내년에 지금 이 진펜트라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강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명확히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22년도 1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29년도 이렇게 10월부터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지금 플랫형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는 고점을 잡아놓은 상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21만 원에서 지금 19만 원 정도의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박스권 밑으로는 여기 17만 5천 원 구간이 있지만 1번 구간, 2번 구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2번 구간에서 3번 구간으로 가기 위한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3번 구간의 고점은 2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가 자체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1만 원 제대로 그으면서 볼게요. 일단은 21만 원 구간이랑 19만 원 구간 그리고 17만 5천 원 구간 이런 구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위에 구간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가 흐름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을지를 좀 예상을 해 본다면 일단은 지금 17만 5천 원 구간 강력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한번 나왔고 이탈시키면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어줬는데요.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이 여기서 이제 좀 매물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반등이 또 빠르게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이렇게 좀 공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런 세 번째 기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세 번이라는 매물을 좀 소화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고 여기서 주가가 지금 눌렸다가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이번에 21만 원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여기서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보면서 이렇게 주가 흐름이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맹목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라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실적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라고 무조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실적이어야 되느냐? 실적이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낮은 폭으로 실적이 성장한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폭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다만 이제 성장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소폭의 성장은 아무리 나와봤자 주가에 크게 영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들이 바닥을 잡을 수가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닥인데요. 우리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6,500억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한 번의 기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흐름 나오면서 또 조정 나오고 상승하는 흐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종목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확히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이런 눌림목 구간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하려고 이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고점에서 매수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저렴한 가격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차츰차츰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19만 7천 원에서 지금 19만 5천 원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죠. 이 캔들이 나오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되게 안정적인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5일 이평이랑 20일, 60일 이평이 곧 골든 크로스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면 바로 이런 구간이 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1선이나 61선이 이격도가 거의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이 이탈했다가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구간이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 종목 보시게 되면 21선과 61선이 이렇게 이격도가 줄어있는 상황에서 5일선이 이탈했다가 강력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흐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로 전환이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 100일 이평선 위에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시세는 매우 강하게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게 되면요. 지금 여기 저는 이 구간을 제일 좋아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양봉이 나왔죠. 네, 어떻게 바닥을 잡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네, 정확합니다. 떨어질 때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캔들이 조정이 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뭘 의미하느냐? 작아지는 구간입니다. 상승도 아니고 조정도 아닌 애매한 캔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캔들들을 봐야 돼요. 캔들이 매우 작아진 모습들 보이시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전일 하락폭을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럴 때 우리는 뭐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보셔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관점 매우 유효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주가가 앞으로는 이렇게 상승 조정 나와주면 다시 상승으로 치고 나가는 골든 크로스까지 강하게 합세하면서 주가의 시세 21만 원까지는 가볍게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일부 나오다가 강력하게 뚫고 가는 흐름으로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진펜트라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실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분명히 셀트리온 매수 타점이 궁금하셨을 거고, 이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라는 점은 아직은 다른 이런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렇게 앞으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셀트리온이란 종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 10% 이상 이렇게 하락하신 종목이 있으실 텐데요. 마이너스 10% 손실부터는 제대로 전략을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실 겁니다. 최근 제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작정 손실권이라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무척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 한번 편안하게 받아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이다 보니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손실을 만회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합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략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회원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손실 종목들 성심성의껏 전략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간간히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에 대한 정리한 영상도 하나 올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그 영상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꼭 해놓으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